네, 안녕하세요. 천안기반과 천안연보점 대표 원장 정도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많이들 하시는데 마침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한 9만 회 이상의 조회수도 나오고 또 한 100여 개 이상의 댓글도 달리고 궁금한 점을 특히 더 많이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셔서 AS 하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컨텐츠에서 이제 답글을 많이 주시고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재환자분들도 있고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조금 아쉽거나 문제가 있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은 여기서는 빼는 걸로 하고, 여기서 진짜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고 진짜 어떤 답을 좀 원하시는 분들 답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갖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시력보다 많이 시력이 안 나왔다. 근데 백내장 수술 후 좋았는데 시력이 다시 떨어지더라. 수술 후 빗번짐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은 제 영상뿐만 아니라도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댓글들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 그래서 오늘 더 궁금한 백내장 수술 부작용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깊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부정적인 내용 반, 좋은 내용 반인 것 같아요. 그 환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백내장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수술하기 전 여러 가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심도 있는 상담, 그리고 검사, 그 다음에 렌즈 셀렉션,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수루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루 관리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는 수술 전에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빗번짐 제일 불편해 하시는데, 수술한 직후의 빗번짐은 물론 렌즈 특성도 있지만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이미 벌써 건조증 정도가 중증도 이상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빗번짐이 심한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게 백내장에 가려서 사실 잘 못 느끼고 오셨다가 백내장 수술하면서 시력이 개선되면서 그게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수술 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중증도의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바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자분이랑 상의를 하고 사전에 건조증 컨트롤을 하고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개선이 돼서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야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좀 더 솔직한 얘기긴 한데, 아시다시피 비용 문제 때문에 실비보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하시고 그냥 수술을 진행을 하셨다가 후회를 하시거나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수술은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환자군의 셀렉션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진행된 경우에 환자분들이 충분히 적응 시간을 갖지 못하고 건조증 관리도 못하고 렌즈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면서
렌즈를 저한테 빼달라고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반 수술한 병원들은 기다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적응이 될 거다.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진짜 힘들어하세요. 뭐 우울증이 걸렸다, 진짜 웬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 다 쉬고 뭐 눈 감고 집에만 누워 있는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기간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건조증 관리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렌즈를 교체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타이밍이 있어요. 보통 인공수정체가 눈에 들어가서 2달, 3달 되면 유착이 꽤 많이 진행이 돼서 제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지난 것도 제가 제거를 해서 교체를 한 예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상태를 알 수가 없고요. 유착 정도가 심해질수록 렌즈 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를 교체하기 전에 건조증 관리를 일단 심화 있게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굴절 이상이 있어서 안경 돋보기를 쓰는 게 일을 할 때, 본인이 생활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단 그걸 끼고서 진행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쉽지 않다, 안경을 끼고도 교정실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렌즈를 교체하는 걸로 제가 일단 기준을 잡되, 그 기간 동안 좀 컴팩트하게 관리를 해보고 안 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결정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종류의 인공수용, 다초점 인공수용체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거리를 포기하고 단초점 인공수용체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인공수용체를 교체하셨을 경우에는 일단 뭔가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신 게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초점으로 교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점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원거리로 일원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원거리 시력의 선명도라든지 를 이제 풀로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조금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가능하면 근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렌즈 종류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근거리를 많이 보시지 않거나 돋보기를 쓰는데 그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단초점으로 교체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했는데 6개월 안쪽, 그리고 후발백내장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근데 안경 돋보기를 써야만 더 잘 보인다, 그리고 건조증 관리는 충분히 했다 라면 인공수용체 교체술도 한번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같은 상처가 나도 흉지는 게 다르듯이 유착 정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수술 가능 여부는 산동을 해서 유착 정도를 저희가 확인하고, 유착 정도가 너무 심하면 제가 무리해서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기를 권해드리니까, 만약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셨을 경우 여러분을 한번 감안을 해서 재수술 여부가 도움이 될지 한번 판정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좋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이 잘 없으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불편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제 댓글을 다시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지금 뭐 빗번짐이나 침침함이나 아니면 뭐 시야 흐림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제가 수술을 아무리 잘한들 다초점 인공수용체가 아닌 단초점을 인공수용체를 삽입을 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안 하거나 단초점을 해도 빗번짐이 오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굴절 교정을 하는 의미에서 백내장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내장 정도가 제법 되고 그게 굴절 이상이나 노안 교정도 같이 되면서 안경 돋보기의 어떤 착용률을 감안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수술을 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이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굳이 하라고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대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환자분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부분은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서로 협의가 되는 경우는 수술하는 것 자체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수술하신 분들의 전례를 참고를 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대신 같은 분의 오른쪽 왼쪽 눈도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충분히 참고로 들으시고 그분이 경과가 좋다고 해서 나도 경과가 100%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쁘다고 해서 또 나도 나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 눈 상태를 판단을 하고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베스트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의료진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